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반복되는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는 아주 특별한 지혜에 관한 겁니다. 혹시 왜 유독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지? 이런 고민 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왜 또 이런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을까? 왜 나는 비슷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마치 불운이 나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꼭 같은 패턴의 아픔이 계속되는 그런 경험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반복의 진짜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 근본적인 개념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 왜 고통이 자꾸 반복되는지 그 굴레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둘째, 그 아픔의 진짜 원인에 대한 아주 새로운 관점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나의 잘못이라는 개념이 대체 무슨 뜻인지 깊이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찰이 우리에게 어떤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반복되는 고통의 굴레. 도대체 우리는 왜 똑같은 아픔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이 반복되는 고통은 사실 우리가 아직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놓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합니다. 바로 이 예시가 핵심을 딱 보여주죠. 유독 사기를 당했던 사람이 또 당하고 비슷한 사고를 겪는 일이 반복되는 거 주변에서 본 적 있으시죠? 이게 그냥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이런 현상은 마치 거대한 자연의 법칙 같은 거래요. 우리가 그 사건의 근본 원인에서 배움을 얻지 못하면 자연은 우리를 깨우치려고 똑같은 종류의 공부 자료, 즉 비슷한 고통을 계속해서 보내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그 아픔의 진짜 원인은 대체 뭘까요? 보통 우리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나 운 나쁜 환경 탓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요, 이 생각을 아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 여기 이 저울 좀 보세요.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억울할 때 어때요? 상대방 잘못이 한 70%고 내 잘못은 한 30%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이 무게추를 그냥 정반대로 놓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의 원인이 놀랍게도 나에게 70%, 상대방에게 30%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네가 더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의 도덕적인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고통이라는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열쇠를 과연 누가 더 많이 쥐고 있는가. 바로 그 관점의 대전환인 셈이죠. 그래서 나오는 핵심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아픈 사람이 환자다.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바로 나에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너다 라고 알려주는 신호라는 뜻이에요. 남을 탓하기 전에 바로 나 자신에게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치료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계속 말하는 나의 잘못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절대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식의 죄책감이나 자책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잘못의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무지, 다시 말해 몰랐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꿰뚫어 보지 못했다는 뜻이죠. 사람을 보는 분별력이 부족했다거나 혹은 상황을 너무 쉽게 판단해버렸다거나 어쨌든 그 상황을 제대로 헤쳐나갈 지혜가 나에게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배움의 실패입니다. 아픈 일을 겪고 나서 그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서 교훈을 얻고 성장해야 하는데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냥 에이 잊어버리자 하고 덮어두려고만 했거나 근본적인 원인도 모른 채 억지로 용서해야지 하고 넘어가려고만 했던 태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잘못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는 내공의 부족입니다. 나에게 닥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거나 또 그걸 잘 소화해낼 내면의 실력, 그러니까 내적인 힘이 부족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아직은 모자랐구나. 이렇게 깨닫고 잠시 멈춰서서 부족한 실력을 채우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렇게 나의 잘못,
그러니까 나의 무지와 배움의 실패, 그리고 내공의 부족을 깊이 성찰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성찰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정말 놀랍고 긍정적인 결과, 바로 진정한 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깊은 성찰은요, 정말 놀라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단계로 지긋지긋했던 고통의 반복이라는 사슬이 딱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힘, 바로 내공이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이 힘을 바탕으로 우리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힘들게 했던 상대를 향한 미움이나 복수심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과정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잘못을 깨닫는 것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다. 남 탓, 환경 탓을 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삶에서 벗어나서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고 해결함으로써 내 삶의 운전대를 내 손으로 다시 꽉 잡게 되는 정말 엄청난 힘의 전환인 거죠. 오늘 우리는 반복되는 고통의 원인을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새로운 관점을 탐구해봤습니다.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당신 삶의 주도권은 지금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